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완연한 하락세임에도 한강 조망이 가능한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는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 재건축 추진 대표 단지인 압구정 현대에서는 기존 최고가보다 6억 원이 뛴 42억 원에 거래된 단지가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한강변 등 주요 지역 50층 이상 고층 재건축 허용에 맞춰 아파트 동간 거리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건설 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른바 뱅뱅 사거리로 불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42번지 일대가 용도 지역 상향 등을 통해 개발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전 아트센터 이면부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강남대로 이면부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 상향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급등과 급락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장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매력 있는 투자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격이 급락하더라도 부동산, 건물이나 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또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내다보고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수익률은 꼭 상승하기 마련이다라는 투자 룰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든든하게 믿을 만한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과 이 투자를 함께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도 그런 공신력 있는 전문가 여러분 곁에서 도움 드릴 테니까요. 저희 무료 전화를 통해 전문가들의 도움 받아보세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으로 함께 할 거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정말 가을에 성큼 다가온 것 같은 기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공신력 있는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랜드스타에셋의 김명관 이사 그리고 강혜당 과장 함께 해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무료 상담 전화 그리고 문자 통해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하나하나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니까요. 무료 번호 02-2638-397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 이 시간은 여러분의 전화 연결 통해서 바로 고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고민 해결해 볼까요? 네, 제가 지금 구로구에 있는 9일 5성 아파트 25평형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아파트 향후 좀 전망이 어떨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거주하고 계시는 집인데 그럼 주택은 이거 하나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네, 이거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구로구 9일 우성 아파트 25평형에 살고 계신다 말씀 주셨는데 살면서도 네네. 그래도 좀 투자 가치가 오를 만한 집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사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5평에 지금 구로동 쪽에 거주하시고 계시잖아요. 네네. 지금 전망이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뭐 매도를 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시려는 좀 계획이 있으셔서 여쭤보시는 건가요? 뭐 갈아타려는 건 아니고요. 네, 전망이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지금 그 아파트를 제가 좀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구로동에 있는 우선 9일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네, 자, 우선 9일 아파트 25평 말씀하셨는데 예. 현재 이 구로동 일대에서는 조금 단지 수가 좀 적어요. 그렇죠. 평형대도 좀 예. 적고 앞으로 이 매매 금액이 지금 현재는 시세가 얼마 정도 지금 측정돼 있죠? 지금 한 6억 7천 정도 하더라고요. 6억 7천. 네. 지금 우리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뭔지 아세요? 지벨리가 가까워요, 일단.
예, 그렇죠. 지금 예. 아래쪽으로 보면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잖아요. 예, 예. 직장인의 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접근하는 지역이 이 구로동 일대의 이쪽 아파트입니다. 이쪽이. 예, 예. 네.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장점이 이 6억 7천이에요. 이 금액. 예, 예. 지금 서울에서 25평대 기준해 가지고 6억 7천이면요. 사실 평균 금액 이하의 금액이거든요. 예, 예. 그렇죠. 여기가 우리가 지금 현재 아파트 금액이 좀 주춤한 거는 사실이고요. 요즘 예. 아파트 금액 떨어진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잠실 지역의 아파트가 있어요. 예. 잠실 지역의 아파트, 뭐 S 리센츠, 트리존 같은 아파트들이 예전에 한참 호가일 경우에는 한 25억 이상 갔던 아파트들이 지금 20억대까지 내려와서 거래가 된다고 해요. 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한 5억 정도 금액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좋은 아파트도 금액이 떨어지는데 다른 아파트는 다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우리 아파트 금액이 지금 사실상 떨어졌나요, 이거는? 저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죠. 예. 떨어지지 않았죠. 예. 예. 왜냐하면 거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거래가. 아, 네네. 거래가 없기 때문에 떨어진 걸 실감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우리 아파트가 세대수가 몇 명이죠? 세대 수가 지금 한 800세대 정도 돼요. 그렇죠. 지금 잠실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거래가 지금 예. 떨어졌던 아파트들. 예. 한 단지당 5,000세대 이상 돼요. 근데 아, 얘네들이 네. 3개, 4개가 밀집돼 있잖아요. 예. 그 지역에만 2만 세대가 있습니다. 2만 세대. 아, 우리가 2만 세대 아파트 중에 아파트에 거래하는 양이 되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특히 지금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양도를 했을 때 내는 양도세라는 게 있는데 양도세를 많이 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예. 지금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조금만 낼 수도 있대요. 예. 이번 기회에 만약에 주택수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투자 목적으로 이 2만 세대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예. 지금 방송에서 언론 기사에서 나오는 그 특정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차이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최고층 한강뷰의 물건과 아니면 저층 이제 북향 뭐 이게 향이 안 좋은 지역의 물건의 금액의 차이 많이 나서 그러지 사실상의 매매 금액은 지금 현재 많이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확률적으로 봤을 경우에도 2만 세대 거래량이 많겠습니까? 우리 9일 우성 아파트 거래가 많겠습니까? 한 2만 세대 그렇죠. 거래량이 많겠죠. 네. 우리 지역의 특징은요.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 가산 디지털 단지에 직장인이 있잖아요. 예. 이 가산 디지털 단지 역이라고 있는데 이 역이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이 단일 교통량으로 봐졌을 때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지역이에요. 예. 그게 뭐냐면 그만큼 많은 인구들이 우리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지역이 바로 가산 디지털 단지역입니다. 여기가. 예. 근데 그 지역에 우리가 아파트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아파트는 지금 시청자님도 실거주 목적이라 하셨잖아요. 예. 예. 이 실거주 목적으로 지금 있는 아파트들은 금액이 지금 변동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예. 우리 아파트 솔직히 6억 7천입니다. 예. 이거 매도하고 지금 직장이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 6억 7천만 원으로 25평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갈 만한 데가 없죠. 갈 만한 데가 없어요. 예. 갈 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실거주자들이 사용하는 아파트들은요. 앞으로 5년 더 살아야 되고 10년 더 살아야 되고 조금 부동산을 좀 가볍게 생각을 해보세요. 가볍게 생각해 보시면요. 어떤 상황이 벌어나냐면 지금 9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 지금 우리가 지금 2020년대잖아요. 예. 그 10년 단위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2000년대가 있고 2010년이 있고요. 2020년이 있고 이제 30년이 다가올 건데요. 이 시간으로 10년 단위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20년, 2022년이잖아요. 이때 6억 7천입니다. 우리 아파트가. 네. 앞으로 10년 단위로 올라갔을 때 30년도에는 지금 이 금액보다 올라가 있을까요? 내려가 있을까요? 올라갔겠죠. 올라갔죠. 예. 올라가는 건 확실히 지금 말씀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는 금액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잘 현재는 잠시 이제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을 볼 때는요. 어차피 거주를 해야 되는 주거 공간이잖아요. 예. 10년 단위로 봤을 경우에는요. 부동산은 항상 우상향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1주택자라고 하셨으니까 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추가적으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단기간에 큰 변화가 있는 아파트는 아니에요. 예. 하지만 그 위에 보시면 구로주공 1단지를 있으실 거고요. 2단지가 있어요. 예. 이 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6년, 37년 차인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아, 예. 지금 부동산 중에서도요. 지금 현재는 이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은 튼튼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좀 전에 보셨던 기사 브리핑에서도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아파트잖아요. 예. 잠실 지역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가격이 조정을 당할 수 있어도 앞으로 다시 태어날 아파트 있잖아요. 예. 이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아파트들은 재건축 아파트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네. 30년 이상 됐단 말이에요. 예.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36년, 37년 됐는데 앞으로 10년을 더한다고 하면 46년, 47년입니다. 지금 서울 예. 시내에서 50년 넘어간 아파트 찾을 수 있어요?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가치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준주거 지역이란 말이에요. 예. 준공업 지역이죠. 준공업 예, 예. 지역. 현재 준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심 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도심 지역이 지금 30년 이상 지금 노후가 됐어요. 예. 왜냐하면 서울 도심 지역이나 이 준공업 지역은 30년 전에 이미 개발이 돼 있었던데 지금 30년이 흘렸잖아요. 예. 그러면 30년 전에 우리가 건축기술법으로 지었던 이 저층 공장지대들이 이제 다시 높게 올라간 지역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잖아요. 네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준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요. 용적률 이런 지역은 지금 5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용적률을 가지고 있어요. 아, 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구로주공 1단지라든지 지금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한 150%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럼 지금 현재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갭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예.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특별히 재건축을 한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는 없어요. 지금 예. 현재도 기존 용적률인 3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보다는 조금 더 가치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예.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요. 전체적으로 지도를 좀 확대해서 봤을 경우에는 이 지적 편집도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제가 말씀드린 준공업 지역 있잖아요. 예. 이 준공업 지역. 지금 위아래로 지금 준공업 지역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네. 이게 준공업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라는 거에 대한 큰 장점이 있어요. 준공업 지역은 가산동 지역하고 성수동 지역 두 군데가 있어요. 예. 이 두 군데 안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 개수가요.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준공업 지역은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업무 시설이라든지 영등포 쪽 일대 업무 시설 등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예. 이 두 지역에 일하는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집 가까운 지역의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예. 이 아파트 개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우리 집 주변에는 재건축 상당히 가치가 지금 높은 재건축 아파트들에 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좀 희소 가치면 첫 번째는 저는 희소 가치를 따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 우성 아파트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 현재 이렇게 좋은 호재가 있으면서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도시 정비형 재개발까지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25평 6억대 아파트라는 경우에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전망이 단기적으로 좋을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충분히 가치가 높은 지역, 준공업 지역에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계속 거주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결론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단기적으로 좀 거래가 없는 상황에 마음이 조금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살펴봤을 때 거주하시면서 보유해도 크게 마음 쓰실 일 없을 아파트다 조언 드렸으니까 이제는 기분 좋게 좀 보유 계획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2-2638-3975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언제나 열어두고 있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1:1 상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그 여유 자금으로 한 1억 조금 정도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걸로 이제 재개발 투자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서울역 인근으로 해서 지금 좀 알아보고 있는데 네. 예, 거기 조언 좀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여유자금 1억 정도로 재개발 지역을 원하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지금 관심 있게 보시는 지역은 서울역 인근인 것 같아요. 그 네. 지역으로 먼저 가서 투자해 볼 만한 곳이 있는지 한번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게요. 이사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재개발 투자를 생각하시는데 지금 주택은 있으세요? 네, 네. 지금 주택은 몇 개 있으세요? 지금 1주택이죠. 1주택 있으세요? 네, 그럼 네. 이제 2주택이 됐을 경우에 이제 취득세 부분은 이제 8% 세금 내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소액이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뭐 조금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세금도 그렇고 세금도 요즘에 그렇고요. 이제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세금 문제 제가 조금 이따가 나중에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주택자라고 하셨으니까 2주택에 대한 세금 문제는 제가 조금 이제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은 마지막 끝부분에 알려드리고요. 네. 일단 이 서울역 쪽에 관심이 가셨었어요. 네, 서울역이 무지하게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투자 금액이 지금 아까 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투자 금액 1억으로 지금 서울역 주변에 들어갈 수 있냐? 서울역 알아보니까 주변은요 조금, 예.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서울역 아래쪽으로는 어디가 있습니까? 용산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네, 서울역 위쪽으로는 광화문에 있대 도심 쪽에 중구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서울역에는 여러 가지 교통의 호재가 되게 많이 있는 지역이어서 이 지역이 이때가 무지하게 비쌉니다 지금. 네, 네. 그래서 지금 1억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서울역 주변으로 보시면 여기는 지금 현재 뭐 GTX도 들어오고 신분당선이나 안산선 그래가지고 총 이게 13개의 노선이 들어온다는 지역이고요. 네, 이 위로 보시면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현재 착공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26년도에 뭐 강북의 코엑스가 지금 완공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이 앞으로 재개발됐을 경우에는 이 서울역의 개발 호재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가 있잖아요. 네, 현재 후암동이라는 지역이 있고 서계동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이 두 지역은 어디예요? 용산이잖아요. 네, 네. 이런 지역은 지금 상당히 금액이 비쌉니다. 후암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별계획 관리 구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확정돼 있어요. 재개발 사업이 좀 확정돼 있으면 이미 피라는 게 붙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비싸잖아요. 네, 네. 매매 금액이 한 15억 정도 합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금액이 15억인데요. 네, 네. 여기는 아직까지 그냥 저층 주거 지역 빌라, 투룸 빌라 기준에서 15억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훨씬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바로 옆에 서계동이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네, 네. 이 지역도 개발이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이 지금 후보지로 들어가면서 네. 사실 후암동보다 매수하기 더 힘든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쪽 지역은 지금 좀 규제가 들어가 있어요. 네. 우리가 실거주 목적의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실거주 의무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는 지금 한 10억 정도 금액이 들어가고요. 네, 이제 용산 지역 말고 이제 중구 지역을 좀 노리셔야 되는데 네. 용산 지역보다 중구 지역이 금액이 한 절반 정도로 지금 내려가요 한 번에.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중림동 일대 있잖아요. 네, 중림동 일대에서 이 충정역 앞에 보시면 아연 1구역이라고 있는데 이 아연 1구역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억대 후반 정도면 살 수 있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개발이 좀 확정돼 있지 않았거든요. 이 중림동 지역 충정역 앞에 아연 1구역이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1억 후반에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매매 금액이 8억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최근에 지금 공공 재개발로 지금 선정이 되면서 선정된 전하고 후하고 금액이 2배 가까이 올라간 지역입니다. 4, 5억 하던 빌라가 지금 8억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지금 재개발 시장이에요. 확정된 물건과 리스크를 갖고 있는 확정되지 않은 물건의 금액 차이가요. 한 2배 가까이 나는 거고요. 옆에 보시면 해운동 지역이 있는데 이 해운동 지역이 한 1억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도 지금 이 주변에 이제 집 금액들이 후암동이 한 15억 하고요. 서계동이 한 10억 하고요. 최근에
중림동까지 한 8억 정도 가다 보니까 이 회원동 지역도 한 3, 4억 했던 지역, 3, 4억의 물건들이 5억, 6억으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1억 후반보다는 2억대 초반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 우리는 1억대로 지금 서울역의 역세권 지역이라고 하는 접근성이 정말 좋은 지역들, 후암동, 서계동, 중림동, 회원동은 못 들어가지만 얘네들처럼 앞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에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요. 명동 아시죠? 네네. 지금 4호선으로 보면 서울역 한정거장 옆에 회원역이 있고요. 네. 그 옆에 역이 명동역이고 그 옆에가 충무로역이에요. 회원동 지역이 지금 서울역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금액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앞으로 이 명동 지역은 또 회원동하고 붙어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회원동 지역이 금액이 올라가면 이 명동역 앞에 있는 필동 지역이 금액이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겠습니까?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네. 같은 이제 노후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해운동의 노후도하고요, 이 명동 필동의 노후도하고는 비슷한 지금 노후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쪽 지역도 도심권 지역이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지금 생긴 주거 지역입니다. 옆에 충무로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서울역에서 한정거장이면 해운역이고요. 그 다음이 명동, 그 다음이 충무로역인데요. 거리가 조금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매매 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요. 해운동 지역이 한 6억 정도 지금 이제 투룸 빌라 금이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네. 명동 지역 필동은 한 5억 정도 되어 있고요. 충무로는 한 4억 정도면 현재 기본 투룸 정도의 이제 빌라가 지금 매매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이 전세 금액이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좀 높아요. 그 이유는 이 바로 위에가 바로 도심권입니다. 도심권. 광화문, 종로, 을지로 이런 도심권 지역에는 뭐가 많습니까? 주거 지역보다 직장이 많이 있죠. 네네. 그렇죠.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직장에서 가까운 지역을 많이 선호를 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직주 근접이라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도심권 지역에서 가장 직주 근접이 좋은 지역이 이 바로 회원역에 있는 회원동 지역하고요. 명동역 앞에 있는 필동 지역, 그리고 충무역 앞에 있는 예장동 지역이 있는데 투자 금액이 지금 딱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느 지역이 가능한지 좀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네네. 얼마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투자는 한 뭐 1억 중반까지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1억 중반이요? 네네. 딱 이제 1억 중반까지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네. 우리가 세금이라는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네. 8%의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네. 8% 세금 내시는 것 중에 주택이 있으신 상태에서 투자 목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거주하실 일은 사실상 없으신 거잖아요. 임대를 맞춰. 임대를 놓으셔야죠. 네네. 지금 현재 재개발이 구역이 지정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상 10년 안에 아파트가 들어오기 좀 힘들어요. 네. 아직까지는 구역으로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 세 군데 지역은 저는 10년 안에 아파트가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가 임대사업자라는 제도가 있어요. 임대사업자. 네네. 임대사업자는 10년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네. 10년 동안 임대만 두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네. 내가 내야 되는 취득세 8%라고 하셨는데 네. 8% 중에 85%를 감면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의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 1억 5천을 전적으로 이제 투자 목적에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세금 부분을 네. 따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막 감면을 많이 받기 네. 때문에. 네네. 그럼 저는 필동 지역하고요. 네. 필동 지역이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수를 하신 다음에 여유자금을 조금 가지고 움직이신다. 왜냐하면 또 전세 금액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전세 금액을 많이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예. 너무 타이트하게 들어가시는 것보다 필동도 좋아요. 필동도 좋지만 네. 저는 그 옆에 있는 예장동 같은 경우에는 1억 초반으로도 가능합니다. 네네. 1억 초반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1억 5천 금액으로 매수를 하시고도요. 충분히 2, 3천 정도의 여유 자금을 통해서 전세를 맞추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저는 서울역 지역 쪽에서 주변 지역,
주변 지역에서 주변 지역의 가치로 같이 동방상승할 수 있는 이 예장동 지역하고 필동 지역까지 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거 제가 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계시는 여유자금 상황에 맞춰서 보다 보니 서울역의 이 재개발 지역으로 직접 들어가는 건 조금은 무리가 있지만 그 수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역 두 지역을 일러드렸거든요. 재개발 투자는 무엇보다도 임장 활동 중요한 거 아시죠? 꼭 임장해보시고 또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늘 여러분 편에서 도움 드릴 거고요. 저희 방송 시간에 늘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 방금 연락 주신 시청자분처럼 소액으로 내가 어디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아직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시청자분들 위해서 또 좋은 자리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김명관 이사와 함께 할 수 있는 1대1 상담 시간인데요. 어떤 분들 도움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려요, 이사님.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재개발 투자 상담을 지금 1대1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상담 가진 내용은요, 바로 모아타운입니다. 모아타운. 저희가 왜 모아타운을 추천해드리냐면요. 현재 재개발 쪽에 많은 관심이 있으시지만 이 재개발 사업 중에서 가장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모아타운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올해 초부터 이 모아타운이 본격적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6월 달에 1차 공모 지역을 발표를 했어요. 1차 공모 지역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2차 공모까지도 지금 이제 진행을 해서 다음 달 10월 달이면 2차 공모 선정 지역도 발표를 할 건데요. 이 1차 지역과 2차 지역의 차이점이 뭐냐면 1차 같은 경우는 한 30군데 정도 신청을 해서 한 21군데 정도 선정이 됐습니다. 1차 지역의 이 효과를 보니까 2차 지역은요. 더 많은 지역이 신청하게 됐어요. 2차 지역은 39곳 신청했고요. 지금 또다시 21군데 정도, 20군데 정도 선정을 할 건데 여기서 지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초반에 지금 신청하신 분들, 초반에 모아타운에 관심 가지셨던 분들은 30곳 중에 20곳이 확률하고요. 지금 2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곳에 20곳이에요. 두 곳 중에 한 곳은 선정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3차, 4차, 5차가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이 모아타운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갖게 되면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투자에 몰리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투자하시는 게 이건 역시 또 투자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모아타운의 선정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아타운은 이렇게 대규모의 재개발하지 못하는 그 지역의 저층 주거 지역이죠. 저층 주거 지역인데 보면 신축 건물도 있고 구축 건물도 있고 혼재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지역도 공략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주차장이 좁아서 주차가 힘들다든지 아니면 노후도도 충족되면서 녹지대가 있지 않은 지역들도 한번 공략을 해보셔야 돼요. 또한 지금 현재 요즘에 반지하 비율이 많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 반지하 비율이 많은 지역들은 모아타운에서 추가적인 점수를 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의 모아타운 선정 대상 지역에 이런 자료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모아타운으로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지 사무실에 저희가 지금 분석 자료를 통해서 저희 1대1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신청 많이 해주셔서요. 이 모아타운의 투자 전략 저희랑 같이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이죠. 이 모아타운에 투자 관심은 있으셨는데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셨던 분들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1대1 대면 상담도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이번에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강혜단 과장과 함께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뒷번호 6287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반포 일동의 다세대 주택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좀 넓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지역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반포 일동도 최근에 이제 개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지금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우선 신중하게 한번 투자를 고민해 보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곳이 위치상으로는 지금 강남권에다가 바로 옆으로 고속터미널도 있고 또 경부고속도로까지 지하화가 된다면 교통의 수혜가 더욱더 커지게 되어 가치는 상승하게 될 텐데요. 게다가 이런 지역에 지금 아직까지 소액으로 주택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최근에는 이곳이 모아타운 관련으로 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상황인데 하지만 전반적인 우리가 노후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곳곳에 이미 신축으로 진행이 좀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노후도의 여건 점수가 크게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한 이 지역 자체가 이미 임대차 시장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굳이 주택 재개발을 좀 진행시키고 싶어 하지 않은 주민이 상당수 존재하는 지역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반포 일동은 주택 개발이 지금 현재 긍정적과 부정적 분위기의 개발이 돌고 있어서 이 의견이 좀 팽팽하게 나뉘어지기 때문에 주택 재개발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서 저는 이곳 일대를 투자를 한번 고려를 해보신다면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진입해보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답변 드리면서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8687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현재 1가구 2주택 상황입니다. 그중에 양주시 주원주공 2단지 아파트를 임대 주고 있는데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거주하시지 않는 집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네, 이 아파트가 거의 2000세대급의 아주 지금 대단지에 바로 인근에 또 초중고등학교도 있고 공원이나 마트도 있어서 거주하기에는 사실 아주 좋은 지역임이 분명하긴 합니다. 하지만 투자 목적으로 이곳을 봤을 때는 현재는 그렇게 점수가 좀 크게 줄 수 없는 상황으로 평가할 수는 있는데요. 물론 이 덕정역 인근이 GTX-C 노선의 출발지라서 향후에 교통의 호재가 존재하는 지역이긴 하지만 이 사업이 지금 현재도 각 지자체별로 협약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 개발 완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히려 서울의 아파트 시장도 좀 거래가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곳도 곧 이런 시장 변화를 결국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세금까지 굳이 감내해 가시면서 무리하게 버티시기에는 오히려 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차라리 아직 가격 하락이 그렇게 좀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 단지는 이미 투자금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이상의 수익을 누리셨기 때문에 이곳을 좀 매도를 통해서 이 시드머니를 확보하셔서 오히려 서울의 도심지에서 괜찮은 개발지로 또 신축으로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신다면 세금 혜택도 받아보면서 또 많은 향후에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유망 지역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 수가 있겠고 자세한 투자금이나 지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은 한 번쯤 수익 실현을 해야 할 때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빠르게 좀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 그 다음 투자 전략은 꼭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신 후에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계속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문자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0097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여유자금 1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일대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문자 주셨어요. 이번에는 중랑구네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네, 이곳이 지금 개발 예정지나 아마 교통의 호재가 있어서 최근에 또 많은 분들이 중량구 쪽도 많이 보고 계시는 지역이죠. 일단 그 중에서는 저는 크게 망우동 쪽과 면목동 인근이 현재는 지금 중량구의 탑2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우선 망우동 쪽은 지금 망우역을 기준으로 면목선이 2025년에 착공을 시작으로 들어설 예정이고 또 바로 옆이 상봉역으로 GTX의 호재도 있고 공공 재개발이 지정이 되어서 호재도 더욱더 큰 지역이긴 하죠. 하지만 저는 좀 개발이 확실시 되고 더욱더 빠르게 될 수 있는 지역으로는 면목동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모아타운 관련 사업이나 공공 재개발, 이 신속통합기획 등 굵직한 개발이 이 지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주택 공급이 향후 5년 안에 이루어지는 이 모아타운 사업지로만 봤을 때 6월에 이미 1차로 21곳이 발표된 곳 중에 이곳 일대에만 유일하게 4곳이 선정됐다라는 사실로 봤을 때는 향후에 이 면목동 인근의 주거 인프라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게 되어서 앞으로 가치가 크게 상승할 지역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면목동도 이미 7호선 라인과 면목선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점수도 굉장히 크게 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 중량구 쪽에서 좀 투자를 고민해 보시는 시청자분이시라면 이 면목동 인근으로 한번 투자를 고려해 보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랑구 중에서도 면목동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란다라는 조언 드리면서 다음 문자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1154번 쓰시는 시청자분인데요. 방배 1동에 나래올 빌라 투룸을 보유 중입니다. 계속 가져가도 재개발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주소를 좀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네, 일단 방배 1동에 조금 위치해 있는 지역이긴 하는데요. 물론 방배 1동은 좀 너무 좋은 지역이긴 하죠. 일단 부동산 원조의 부촌인 강남 권역에다가 또 현재 이곳에는 지금 재건축 사업들이 아주 규모가 크고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미 방배 5구역을 시작으로 향후 3,000세대 이상의 하이엔드, DH 방배가 들어설 예정이고 또 바로 이쪽으로는 지금 삼성물산이 약 1,000세대 이상급의
삼성물산 시공으로 그렇게 규모 있게 들어설 예정이라서 향후 이곳 방배동 일대에만 총 12곳의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약 만세대급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주거지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당연히 이런 좀 개발의 호재는 그 지역 주변의 개발의 바람으로 조금 넣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집값의 상승이 좀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이 또 호재 지역 인근에 좀 투자를 하신 이유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개발의 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노후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노후도 요건이 이 지역을 봤을 때는 좀 신축이 많이 존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에 좀 필요한 요건 충족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일대는 개발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앞으로 주변지의 그런 재건축으로 인해서 집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 장기적 개발까지 한번 고려를 해보신다면 이 지역은 보유를 하셔도 좋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계획이라면 보유해도 좋다라는 조언 드리면서 문자 여기까지 좀 살펴볼게요. 언제나 샵 3989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여러분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문자 사연에서도 모아타운이 진행되는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드러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모아타운과 관련된 일대는 대면 상담 시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어떤 분들 도움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좀 안내 부탁드려요. 네, 최근에 이제 서울에 주택 공급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서울시에서는 좀 다양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 중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개발지에 대한 수요가 집중적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3080 도심 복합 사업, 공공 재개발, 신속통합 모아타운 등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이 있지만 그중에서 여러 요건이 가장 완화가 되고 주택 공급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이 모아타운 관련으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아타운은 서울시가 올해 초에 발표한 사업으로 서울에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저층 주거지 100곳을 앞으로 지정하여서 이 기존 재개발의 절차를 생략하거나 좀 완화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긴 하는데요. 이 기존 재개발 사업은 최소 8년 이상의 장기적인 사업이었다면 이 모아타운은 5년 이내로 주택 공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특히 주택 재개발에 아주 필요한 노후도 요건이 다른 사업과 달리 50%만 충족이 되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긴 하죠. 이미 6월에 1차로 21곳이 지정이 되었고 지금 2차 공모가 끝난 상황에 10월에 2차 예정지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1차와 비슷하게 아마 20여 곳이 지정될 예정인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욱더 많은 지역이 좀 지정이 되면서 이런 선정이 유망 지역들은 투자금이 굉장히 올라가서 나중엔 투자를 좀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유망 지역은 지금 빠르게 선점을 해보셔야 되고, 자세한 지역이 궁금하시거나 투자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남들보다 빠른 선점 투자가 더 큰 성공을 불러온다는 거 다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더 안정적인 투자 가능하겠죠.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어떤 부동산 오늘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성동구 쪽으로 네. 그 20평대로 전세 안고 네. 5억에서 한 6억 정도 살 수 있는 매물을 제가 한번 찾아보는데 저도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네. 한번 전화드려봤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그러면 네. 성동구 쪽에서 좀 보신 아파트들이 있을까요? 좀 많이 봤는데요. 네. 그 어느 쪽이 좋은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좀 살펴봐야겠네요. 말씀 네. 주신 건 5, 6억 정도로 20평대 아파트 좀 갭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신 것 같아요. 네, 성동구에 어떤 아파트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전문가의 눈으로 볼게요. 이사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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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의 갭 투자로 인해서 지금 아파트 20평대 성동구 찾고 계시잖아요. 네. 성동구 한번 볼게요, 제가. 네. 어머니가 보신 아파트가 있을 거고 제가 추천한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네. 일단 보신 아파트 중에 제일 관심 있는 거 한두 개만 말씀해 주세요. 보긴 했는데 그쪽이 좋을지 안 좋을지를 잘 몰라서요. 그러면요. 그러면 어머니 네. 제가 그냥 전문가 입장에서 추천해 드리는 지역을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맞아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네. 성동구 지역에 우리가 전세를 끼고 투자금이 5억이라고 하셨는데 네. 5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몇 개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그래도 그나마 좀 입지가 좋고 앞으로 이 지역 이 아파트가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아파트 제가 두 군데 말씀드릴게요. 네, 네. 성동구는 우리가 생각하면 다들 성수동만 생각하는데 네. 사실 성수동보다 더 살기가 좋은 동네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뭐 금호동, 행당동이 더 살기가 좋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낮 시간이 지나면 성동구, 성수동이 더 좋아지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성수동에 있는 전략정비구역도 지금 개발이 끝나지는 시작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중공업 지역도 개발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지금 인지도는 좋지만 미래 가치는 좋지만 지금 현재는 성수동보다는 저는 성동구에서 행당동 지역이 더 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행당동 지역이요, 우리 5호선이 끼고 있어가지고요, 5호선을 타고 광화문까지 접근성도 좋고요. 그리고 3호선을 타고 내려갔을 경우에는 또 강남까지 접근성도 좋아요. 또 더구나 이제 또 한강변에 이제 끼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 대로하고에 또 이제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서울 시내 어디를 가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인데요. 행당동 지역에서 보시면 혹시 대림 강변타운 보셨어요? 대림하고 강변. 아니, 응봉동 쪽에. 예, 대림 강변타운. 응봉동이에요. 여기가 응봉역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네, 대림 1차. 그렇죠. 대림 강변타운이 대림 1차도 있고요. 또 현대아파트도 있고요. 그렇죠. 현대아파트도 응봉현대도 있고요. 네, 네. 다 이쪽에서 하나 선택하셔야 하는 게 맞아요. 그 위에 네. 신동 아파트도 있고요. 네, 네. 지금 보시면 신동 아파트, 지금 보셨던 현대 아파트, 대림 1차 아파트, 그 옆에 대림 강변타운이 있는데 네. 이 지역들 전부 다 아파트가 재건축 아파트는 아니에요. 용적률이 이미 높습니다. 용적률이 이미 높아요. 재건축을 해가지고 우리 세대수를 늘리지 않는다면 저는 이왕이면 가장 단지수가 큰 대림 강변타운이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중에서는 단지가 가장 커요.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 25평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면 지금 한 10억 정도면 거래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지역이 아무래도 단지가 크다 보니까 한 전세 금액 한 5억 정도 끼고 5억이 투자할 수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응봉동 가셔가지고 제가 하나만 찍어드리면 대림 강변타운이 아마 다른 지역보다 더 좋을 것 같아서 대림 강변타운 추천해드리면서 정리해드릴게요. 아, 현대아파트는 별론가요? 별로가 아니고요. 조금 더 가치가 높다. 단지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보셨던 지역에서 비슷비슷한 아파트 중에서 투자할 만한 아파트를 고르는 조건 일러드렸습니다. 단지가 좀 큰 걸 고르는 게 좋다라는 거 알려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임장활동 해보시고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전화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아, 그 영등포구 신길동에 네, 다세대 주택 작은 거를 하나 갖고 있는데 네. 이것을 그냥 계속 가져가도 좀 투자 가치가 있는지 네, 그거 저희가 좀 정확한 여쭤보려고요. 상담을 위해서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189에 10. 영등포구 신길동의 189-10번지. 네네. 네, 여기에 다세대 주택을 하나 좀 보유하고 계시는데 향후 좀 네. 계속 가져가도 좀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지금 혹시 네. 이 주택을 그럼 전세 주고 계신가요? 네네. 투자 목적으로만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사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89-10번 제가 찾았어요. 이 지역에 지금 가치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네. 빌라죠? 빌라예요. 네, 여기는 네. 빌라밖에 없어요. 작은 거예요, 근데. 작은 거 방이 몇 개 있죠? 방이 2개긴 한데 네. 하나는 좀 작아요. 매매 금액이 지금 얼마 정도 시세가 돼 있나요? 한 거기 뭐 2억 2천에 네. 뭐 저번 몇 달 전에 2억 2천에 그 같은 거기 동에서 저기 네. 됐나 봐요, 매매가. 생각보다 지금 금액이 상당히 싸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너무 여기 싸요. 지역이 이쪽이요. 신길동이 네. 노후도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후도는 시뻘개요. 웬만하면 지금 30년 이상 된 빌라들이 지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금액이 네. 지금 2억이라고요. 네.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릴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지 않아요? 네. 제가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이 동네가요. 지금 보시면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다 세대가 있고요. 네. 다 가구가 있어요. 여기는 다 지금 전부 다 세대 집입니다. 다 세대 집. 다 네, 세대라고 다 하면 세대예요. 이 집 하나에 10명씩 살아요. 10명씩. 네. 노후도는 정말 좋아요. 8가구씩 있어요. 그렇죠. 노후도는 정말 좋은데 세대 수가 너무 많은 겁니다. 여기가 다 가구 저층이었다고 한다면 진작 재개발했을 거예요. 네. 진작 재개발했을 건데 보시면 이 일대가 이 신길동이 189-9번지 일대가 전부 다 세대인 집 밑집 지역이에요. 근데 그쪽이 왼쪽에는 신길 2구역이라고 또 있어요. 맞아. 이 주변에는 지금 재개발이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 쪽만 지금 개발이 힘든 게 이게 사업성이에요. 사업성 어머니. 아,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지역에 예를 들어 가지고 10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조합원만 800명이에요. 네. 일반 분양 200개밖에 안 나옵니다. 200개 가지고 지금 우리 집 지을 수 있는 공사비를 대줘야 돼요. 부족하죠? 네. 800명이 네. 우리 분담금이라는 걸 더 많이 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재개발의 가능성은 다른 지역보다 적어요. 일단 노후도를 충족시키면서 세대수가 적어야지 사업성이 잘 나고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지역은 계속 가지고 있기보다는 매도하시고 저층 주거 지역,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 쪽으로 한번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지역이 조금 사업성이 좋냐 궁금하시면 제가 시간 관계상 전화 끝나고 따로 지금 아래 전화번호 전화 주시면 조금 분석해서 우리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재개발 가능한 지역 조금 추가 상담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 모아주택 그런 것도 가능성이 없어요? 모아주택도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와요. 예. 여기가 만약에 초역세권이어서 용적률이 500%까지 올라간다 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아닌 걸로 보여서 제가 이 금액대로 해서 앞으로 재개발이 가능성이 있는 지역 충분히 많이 있어요. 서울에. 서울에 뭐 재개발 순 지역이 신길동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상담해서 좋은 지역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상담 끝나고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추가적으로 상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아쉽긴 합니다. 우리가 이 재개발 지역을 볼 때는 앞으로의 사업성이 어느 정도나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해도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하는데 사업성이 조금 낮은 지역이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빠르게 좀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요. 방금 시청자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이 모아타운에 해당되는 지역이 아닌가? 모아타운 그럼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 많이 가지고 계시죠. 함께 하실 수 있는 이때 대면 상담 기회가 좀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명관 이사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사님 간략하게 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지금 모아타운 관심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 모아타운이 아무 곳이나 모아타운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모아타운이라고 하면 기존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을 모아서 하는 게 모아타운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동네에 가로, 세로 6m 이상의 10,0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이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어야지 모아타운이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 지역 중에서도 노후도가 일반 재개발은 67% 이상 돼야 되지만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많게는 50% 이상, 두 채 중에 한 채가 신축이어도 가능한 게 모아타운 사업이고요. 거기서도 이제 반지하 비율이라든지 주차 시설 아니면 녹지대 비율까지 다 따져서 하는 게 모아타운이에요. 그래서 모아타운에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아래 전화번호 전화 주시면요. 저희 사무실에서 어느 지역이 모아타운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지 분석을 통해서 1대1로 자세하게 우리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셔서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대1 대면 상담 필요하신 분들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02-2638-3975번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 2부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만나기 위해 돌아올 테니까요.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1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